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생채소 유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 생채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다시 한번 고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채소 하면 왠지 건강에 좋다, 피를 깨끗이 해준다, 영양이 많다,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생채소를 맹신해서 정말 매끼 챙겨 먹고 채식 뷔페 식당만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명수식 섭성에서는 생채소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채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소라고 하죠. 채소. 자, 채소는 성분이 주로 어떤 성분이 많은가요? 바로 섬유질이죠. 당질은 거의 없고. 자, 곡식은 주로 당질이 많죠. 물론 곡식의 껍질도 섬유소죠. 자, 채소는 당질은 거의 없고 주로 섬유질입니다. 즉 초식동물이 먹는 풀과 비슷하죠. 자, 근데 채소에는 구분을 해보면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은 먹지 마라. 근데 왠지 우리는 생으로 먹어야 살아있는 영양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이 신선한 채소 생으로 먹어라. 생식을 해라. 모든 동물은 날로 먹어서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도 왠지 시래기나 말린 나물보다는 더 생 잎사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채소는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로 나뉘는데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당근은 뿌리채소죠. 무도 뿌리채소고 열매채소는 그 파프리카나 오이가 있죠. 자, 잎사귀는 상추나 깻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어떤 게 맛있는가요? 뿌리나 열매가 더 맛있죠. 잎사귀는 진짜 맛없죠. 우리가 쌈장이나 흰쌀밥에 싸먹으니까 맛있죠. 자, 잎사귀만 양념 없이 단품으로 먹으라면 잎사귀는 절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죠. 맛에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당질이 없다, 단맛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뿌리나 열매쳐서는 당질이 있다. 자, 아무튼 같은 값이면은 당질이 많은 음식이 소화가 쉽다, 그리고 맛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잎사귀는 섬유소 투성이고 당질은 적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채소를 다양한 시각,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현미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식물들의 생존 전략, 즉 생채소들의 생존 전략, 살아남기 위해서 천적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왜 식물들은 독이 있고 왜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조들의 조리법. 선조들은 이 채소를 어떻게 먹었는가, 어떻게 가공해서 먹었는가, 왜 선조들의 조리법이 중요하냐?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치로 만들어진 조리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채소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 이 생채소는 우리 소화기 어디에서 소화되는가? 또 이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채소를 먹어서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우리가 생채소를 먹었을 때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 즉 정말 생채소의 영향을 얻었는지 아니면 대장에서 부패만 했는지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채소의 식물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우리가 어머니들이 어떻게 조리해 먹었는가 그것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치를 따져서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좀 더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식물들은 그렇죠.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야 되고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과일을 보세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죠. 왜 과일들은 살아남으려면 그 씨앗이 완전히 연결해야 되죠. 과일이 완전히 익을 때 그 속의 씨앗이 까맣게 변하면서 완전히 연글입니다. 연글기 전에 그 과일을 따면은 그 씨는 쓸모가 없습니다.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수박도 완전히 빨갛게 익어야 그 속에 있는 씨앗이 까맣게 익어버리죠. 그 씨앗은 노지에 떨어져서도 안 얼어 죽고 싹을 냅니다. 자, 이처럼 이 잎사귀도 그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처럼. 자, 과일은 익기 전에는 다 쓰고 떱고 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익으면은 달달한 맛이 나죠. 자, 그러면은 천적, 즉 씨앗이 익기 전에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익기 전에 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잎사귀 종류. 잎사귀 종류는 씁니다. 근데 잎사귀는 왜 쓸까요? 바로 천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천적은 벌레죠. 자, 벌레는 열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잎사귀를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어릴 때나 좀 익었을 때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잎사귀는 전부 다 씁니다. 상추도 노지에서 키운 것들은 더 쓰죠. 사실 깻잎도 쓰고 부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잎사귀는 먹는데 우리가 먹는 잎사귀는 생으로 먹는 잎사귀는 좀 독성이 좀 비교적 적은 채소들이죠. 독성이 많은 것들은 김치를 담아 먹던가 열로 익혀서 나물로 먹죠. 그게 이제 고사리 같이. 자, 우리가 이제 근데 생으로 먹는 그런 잎사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반대하는 종류가 바로 생으로 먹는 잎사귀 채소죠.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파프리카나 풋고추, 오이, 당근, 무 이런 것들은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이 좋은 사람도 뿌리나 열매도 생으로 먹으면은 좀 변이 나빠집니다. 장내 미생물이 좀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섬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피클이나 장아찌 또는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뿌리나 열매도. 자, 그런데 아무튼 채소 중에 생 잎사귀는 가장 변에 나쁜 음식입니다. 자, 식물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잎사귀가 달달한 맛이 나면은 천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리고 쓴맛이 나고 우리가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린다고 합니다. 졸리는 이유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인간같이 몸체가 큰 사람도 졸리는데 아주 적은 그런 벌레는 굉장히 그게 독이 되겠죠. 체구가 작으니까.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어린애들은 절반만 먹이잖아요. 즉 몸체가 적기 때문에 그게 독성이 크기 때문에 절반만 먹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잎사귀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천적인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쓴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추나
생잎사귀를 먹으면 유난히 졸립니다.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졸리는 것이지 그게 뭐 진정작용을 해서 좋은 효과 때문에 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졸림이 옵니다. 자, 그래서 생잎사귀는 원래 인간 먹이가 아니라는 뜻, 먹이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뿌리나 열매는 그래도 좀 맛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생잎사귀를 단품으로 놓고 양념기 없이 먹으라고 하면은 아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상추 먹으라고 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자, 본능. 아이들은 본능에 따라서 먹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는 것은 소화도 어렵고 영양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입에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입에 맛있는 것일수록 소화도 쉽고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공식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연의 음식. 자연의 음식이면서 입에 맛있고 땡긴다는 것은 소화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자, 우리가 과일이 익기 전에는 맛이 없잖아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익으면 맛있어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은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맛없는 거 보십시오. 생콩이 맛있는가요? 맛이 없잖아요. 그래도 콩을 볶아 놓으면 좀 더 맛있고 조금은 소화는 더 쉬워지죠. 생콩보다는. 자, 생잎사귀는 맛이 없다. 소화가 어렵다. 자, 배고픈 원시인 앞에, 길 가는 원시인 앞에 생잎사귀가 있어요. 상추가 있어요. 과연 그걸 먹을까요? 굶어 죽어도 안 먹을 것입니다. 아무런 영양도 얻을 수가 없고 맛도 없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들어보시고요. 자, 식물 잎사귀는 인간의 먹이가 아니다. 우리 소화기의 가장 먼 음식이다. 자, 둘째. 그럼 선조들은 이 잎사귀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먹었는가 보십시오. 과연 현대인들처럼 생으로 그렇게 먹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알겠죠. 자, 제 기억에 여름 한철 흰쌀밥에 상추 몇 번 싸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흰쌀밥에. 자, 그런데 우리는 1년 내내 샐러드다 해서 막 야채, 생야채를 많이 먹죠. 뿌리 채소든 잎사귀 채소든. 그런데 왜 선조들은 그것을 생잎사귀보다는 김치로 발효시켜서, 즉 발효를 시키면 독성이 사라지고 소화가 쉬워지죠. 또는 익혀서 심지어 말린 나물로 먹었을까요? 그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죠? 날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지. 어떻게 익혀 먹는 게 영양을 더 많이 얻는 방법이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생식 교리 또는 녹즙 교리에서는 말린 나물을 먹으면은 칼슘이 무기화돼서 혈관을 먹고 담석을 만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것은 소화 기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잎사귀 종류는 즉 나물, 그걸 익힌 것이든 생이든 이 섬유수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라고 했죠. 이 미생물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그 말린 나물이나 시래기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것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래기나 말린 나물만 먹고도 영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잎사귀는
거기에 무슨 영양이 들어있을지는 몰라도 흡수율도 극히 저조하고 독성이 있고 대장에서 미생물이 쉬운 먹이가 못 돼요. 왜 쉬운 먹이가 못 되냐? 쓰고 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 우리도 말을 그러잖아요. 소화가 쉽다, 소화가 어렵다. 장내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도 소화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우리도 생 쪽파를 먹을 수 없죠. 소화가 어려우니까 막 맵고 독이 있죠. 근데 생 파김치로 또는 불로 익혀버리면은 생파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죠. 소화가 쉬워버리죠. 소화가 쉬워지니까요. 자,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것을 말리거나 익히거나 하면은 독성이 사라지고 그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니까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는 소화가 쉬워지는 거고, 쓴맛 나는 그 생 상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과연 내 뱃속에서 미생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처럼 보이는지. 변해 안 보이니까 다 그냥 상추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소화 효소 중에는 전혀 소화 효소액이 없습니다. 잎사귀를 소화시킬 수 있는. 단지 씹어서 흰쌀밥과 또는 다른 음식과 섞여서 유장에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좀 유장을 불편하게 합니다. 생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대장까지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 또 미생물이 발효시켜야 되는데 익히고 말린 나물은 미생물이 쉬운 먹인데 이 생상추는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니까 미생물이 증식을 못해요. 자, 그래서 영양을 못 얻는 것입니다. 생잎사귀를 먹는다고 영양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현미나 현미밥을 먹는다고 해서 영양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분석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생채소의 영양을 몰라서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생잎사귀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선조들은 이미 허준 선생이 생잎사귀를 먹으라고 동의보감에 적었고 절구통에 갈아서라도 생즙을 짜서 먹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 소화기에 가장 안 어울리는 음식이고 장내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어려운 음식이고 또 독성까지 있고 그러니까 먹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잎사귀다. 그럼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김치나 또는 장아찌, 피클 또는 삶고 말린 익힌 나물로 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명수식 섭성입니다. 자, 아무튼 선조들의 조리법을 보면은 생잎사귀는 절대 먹지 않았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양인들 봐라. 샐러드를 먹지 않냐. 자, 잎사귀 중에서 독성이 제일 없는 게 뭔가요? 바로 배추, 양배추, 양상추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양배추나 양상추, 샐러드를 조금 먹을 뿐입니다. 벌써 단맛이 많잖아요. 쓴맛은 독입니다. 그래서 쓴맛이 많은 것일수록 우리가 못 먹는 것입니다. 단맛이 많이 나는 것은 독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잎사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김치로 발효시킬 때 소금으로 숨을 죽이는 이유는 그 쓴맛들, 독성이 드는 쓴맛을 밖으로 빼내야 미생물이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장내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생은 소화가 어렵다. 자, 아무튼 우리 선조들의 조리법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린 나물 또는 발효된 김치, 좀 익힌 나물 또는 장아찌. 자, 깻잎도 장아찌를 담으면 파란색을 잃어버리죠. 그럼 장아찌를 먹는 게 좋고 오이도 오이소백이나 오이지, 장아찌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럼 우리 소화기에 어디에서 소화되는가? 섬유소는 잎사귀 종류,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이 발효시킨다 했죠. 즉, 대장에서 소화된다. 자, 그런데 뿌리나 열매 채소는 당질이 좀 있다 했죠. 자, 그러면 대장에서 좀 발효가 쉬운 채소는 바로 당질이 많은 뿌리나 열매 채소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설령 익혔더라도 잎사귀 종류를 자제해라. 김치 종류도 잎사귀 종류를 자제해라. 주로 뿌리나 열매, 양파, 무, 오이 이런 뿌리나 열매로 섬유질을 섭취해라.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섬유소는 대장에서 소화가 되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데 뿌리나 열매가 잎사귀보다는 쉽다. 생잎사귀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장아찌나 김치로 먹어야 되는데 이 섬유질 투성이니까 장내 환경, 즉 변비나 설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잎사귀는 김치라도 말린 나물이라도 줄여라. 뿌리나 열매 이런 거 위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각. 자,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잎사귀, 샐러드를 많이 먹고 뭐 영양 섭취가 많아서 뭐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자, 녹즙. 피상적으로 녹즙은 잎사귀에 액기스만 짜먹으니까 정말 많은 영양을 섭취한 것 같아요. 근데 녹즙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피부가 좋아진 일이 안 생깁니다. 물론 살이 많이 쪘던 사람은 초반에 좀 피부가 맑아지고 피곤함이 덜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당근즙을 막 아주 오랫동안 잎사귀를 즙으로 짜 먹으면은 쓰니까 당근즙으로 같이 짜죠. 그러면 이 특정 영양소를 그렇게 계속 그것도 짜먹게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생잎사귀를 1톤을 먹어도 피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이 나빠지면서 영양실조를 만듭니다. 자, 생잎사귀는 아무튼 인간 소화기에 가장 먼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맹신하는 살아있는 뭐 항암 물질이 많다. 또는 항염, 뭐 염증을 싹 없애는 음식이다. 또 뭐 불면증이 있으면은 상추를 먹어라. 또 브로콜리, 뭐 양배추 이런 우리는 그런 음식들을 맹신하는데요. 자, 개별 논리. 자, 현미도 똑같죠. 그런 개별 논리들. 그런 논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 소화기는 육식동물의 소화기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물들, 특히 채소는 좀 우리가 열량을 얻을 수 없는 좀 우리 소화기에 먼 음식이지만 그것을 좀 가공해서 좀 찌거나 말리거나 또는 김치로 담아서 독성을 제거하고 소화가 쉽게 가공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그래서 조상들은 먹지 않았다. 생잎사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생잎사귀 고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